자, 슈퍼위크 청문회 3일 동안 끝났습니다.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지요.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번에는요, 송영무 후보자가 과거에 해군 동기의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간 그런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저희 집으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좀 일로 꼭 오라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집에서 그저 음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됐을까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갔을 때보다 술 냄새가 풍겼었어. 나중에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일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경찰관들은 전체 입을 다 막아야 된대요. 그 입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그걸 다 입을 봉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자, 이 전역한 원사의 증언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노량진 건에 대해서도 무슨 사전 무마 청탁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전 무마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제보자는 명확하게 사실을 기억하고 제보를 했고 송영무 후보자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건데요.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1991년 7월에 이제 노량진역 인근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술을 많이 마셨던 송영무 후보자와 송영무 후보자의 동기 이 두 분이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파출소까지 갔고 그래서 이 파출소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에 경찰관의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P씨, 그러니까 아까 방금 목소리가 나왔던 예비역 해군 원사에게 사건 무마를 종용한 거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인데 글쎄요. 사실 이 사실관계가 얼마나 입증이 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본인이 음주운전에 한번 적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어떤 사회적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술이 만취가 돼서 동기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고 또 실제로 적발이 됐다면 본인이 운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약간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음주운전 적발돼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은폐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이런 지금 그 케이스가 지금 두 번째 지금 그렇죠. 경우가 본인의 있어요. 음주운전과 동료의 네. 음주운전. 이런 두 가지 하나는 진해고 하나는 지금 서울 노량진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수십 년 전 일이라서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우리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네. 송영무 후보자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국방장관으로서는 좀 부적격하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일단 송영무 후보자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김학용 의원이 직접 본인이 확인했다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보자에 따르면 그 당시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26년이 돼서 자기가 기억을 못하겠다. 다만 50만 원 이상 받고 그것을 무마했고 그러한 내용을 경찰 후배가 전화를 와가지고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의혹들이 여러 번 제기되고 있는데 정작 송영무 후보자는 이 사건, 노량진 음주운전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특별하게. 그 네, 이후에는. 아까 보신 정도의 딱 해명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절대로 돈을 주고 사건 청탁을 무마한 적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적인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송영무 후보자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거 사실요, 송영무 후보자고 해서 원사 P씨 대지라면 끝나요, 검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대지신문은- 얘기하는 네? 상황에서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말이 갈리면 제일 많이 하는 수사기가 대지신문인 거잖아요. 네. 어제 이제 송영무 후보자 저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이거
송영무 음해 세력이 후보자의 얘기하시는 거죠? 그 국방 개혁에 반대하는 음해 세력이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뭐 모든 개혁에는 반개혁적이 있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비역 원사가 반개혁적일까요? 국방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장군 출신도 아니고 원사 출신 이미 은퇴한 사람인데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제보의 동기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말로 신빙성도 물론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저런 제보가 있을 때는 첫 번째 하는 게 이 사람이 왜 했을까? 네. 정말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한 걸까? 해서 얻는 게 뭐지? 이걸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송영무 후보자를 음해해서 저 PC한테 오는 이득이 뭘까? 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이게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는 더 목소리를 높여서 송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잘못된 인사는 결국 국정 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진실로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청문을 던져놓고 야당으로 하여금 협치하자,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청문회장에서 음주 운전 때문에 또 논란이 된 사람은 또 있죠. 바로 조대엽 후보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 청문회장에서요. 제일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있어서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반성의 연장에서 지금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단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송영무 후보자도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조대엽 후보자도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고 보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절대로 안 되는 뭐 3종 세트 중에 한 명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또 네. 음주 운전이라는 것이 이것이 또 알코올 도수가 거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뭐 그렇죠. 그런 정도의 아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사과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요.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돈 의원이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 후보자에게 앞서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발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걸 얘기해요.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거 모르면 대학 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사회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원을 임명할 때에도 사회이사 그거 딱 확인합니다. 전적으로 그거 모르면 교수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네, 굉장히 격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이 야당 의원들 입장은 그겁니다. 인감을 넘겨줬고, 이 넘겨줬는데도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인감을 어떻게 남에게 넘겨주겠냐. 되게 친절하신 분이신데요. 막 인감 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인감을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당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정의당에서도 지금 이거는 해명이 좀 이상하다. 네. 오늘도 청문회장에서 이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부모 자식한테도 인감을 그렇게 안 준다. 네.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명에 좀 구멍이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대엽 후보자 여러 가지 또 도덕성 검증 논란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자, 이 두 사람 송영무 조대엽 후보뿐만 아니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이 오고 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민들과 교육부의 수장을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운동경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뒤에 잠깐 일어나 보세요. 두 분, 남녀 두 분. 일어나 보세요, 두 분. 누구십니까? 여기 좀 구경 왔어요? 큰 소리 떠들고 조롱하고 둘이 앉았어요. 이게 지금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두 분은 좀 밖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 장목이 없다니요.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보수 장목이 없다는 표현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언하는데 저 컨셉에 다 들리게 이야기하는 게 보상문이 없는 게 뭐예요, 이게? 점잖게 하셔야죠. 네, 어제 오늘 연 이틀 동안 청문회장 자리가 굉장히 난타전 그리고 고성에 오가는 시끄러운 분위기였어요. 이게 제대로 청문회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교문위가 정말 보면은 참 바람잘 날 없습니다. 네. 그 교문위에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소위 전투력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이장우 의원이랄지 이은재 의원이랄지 방금 아까 저 문제가 있던 게 지금 한선교 의원 뒤편에 앉아있던 한선교 의원실 보좌진들인데 이제 저런 어떤 에피소드까지 생기는 게 매번 교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3당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교문위에서 27시간 동안 심지어 어제에 이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통상적으로 12시가 넘기면 뭐 차수 변경해서 그냥 바로 끝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회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열고 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청문회 자체가 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하게 의혹들이 여러 번 제기되고 있는데 정작 송영무 후보자는 이 사건, 노량진 음주운전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특별하게 그 이후에는. 아까 보신 정도의 딱 해명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절대로 돈을 주고 사건 청탁을 무마한 적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적인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송영무 후보자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거 사실요, 송영무 후보자하고 해서 원사 PC 대지라면 끝나요, 검찰에서. 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아니라고 대지신문은- 얘기하는 네? 상황에서요. 아, 그러니까요. 네. 서로 말이 갈리면 제일 많이 하는 수사기관 대지신문인 거잖아요. 네. 어제 이제 송영무 후보자, 저 인사청문회에서 저 이철희 의원이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아, 이거 뭐, 송영무 음해 세력이 후보자의 얘기하시는 거죠? 저 국방 개혁에 반대하는 음해 세력이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뭐 모든 개혁에는 반개혁수가 있으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그걸 다 입을 봉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자, 이 전역한 원사의 증언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노량진 건에 대해서도 무슨 사전 무마 청탁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전 무마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제보자는 명확하게 사실을 기억하고 제보를 했고 송영무 후보자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건데요.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1991년 7월에 이제 노량진역 인근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술을 많이 마셨던 송영무 후보자와 송영무 후보자의 동기 이 두 분이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파출소까지 갔고 그래서 이 파출소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에 경찰관의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PC, 그러니까 아까 방금 목소리가 나왔던 예비역 해군 원사에게 사건 무마를 종용한 거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인데 글쎄요. 사실 이 사실관계가 얼마나 입증이 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본인이 음주운전에 한번 적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어떤 사회적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술이 만취가 돼서 동기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고 또 실제로 적발이 됐다면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약간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음주운전 적발돼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뭐 은폐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이런 지금 그 케이스가 지금 두 번째 지금 그렇죠. 경우가 본인의 발생- 음주운전과 동료의 네. 음주운전. 이런 두 가지 그 하나는 진해고 하나는 지금 서울 노량진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뭐 수십 년 전 일이라서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우리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네. 송영무 후보자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국방장관으로서 좀 부적격하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일단 송영무 후보자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김학용 의원이 직접 본인이 확인했다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보자에 따르면 그 당시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26년이 돼서 자기가 기억을 못하겠다. 다만 50만 원 이상 받고 그것을 무마했고 그러한 내용을 경찰 후배가 전화를 와가지고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슈퍼위크 청문회 3일 동안 끝났습니다.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지요.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번에는요, 송영무 후보자가 과거에 해군 동기의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간 그런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저희 집으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좀 일로 꼭 오라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집에서 그저 음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됐을까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갔을 때보다 술 냄새가 풍겼었어. 나중에 그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일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경찰관들은 전체 입을 다 막아야 된대요. 그 입을 다